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에서 소아외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임경이라고 합니다. 어, 간단히 제 소개를 하자면은 저 소아외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지만 음, 말기 간 질환으로 진단받는 환자들의 소아 간 이식을 담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소개는 희귀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담도 폐쇄증, 영어로는 빌리아리 아트레이지아라고 부르는 신생아, 영유아에서 생기는 아주 치명적인 간 질환에 대해서 안내하고자 동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아무쪼록 담도폐쇄증으로 고통받고 있거나 가족 중 혹은 지인 중에 같은 진단명으로 진단받고 고생하고 있는 다른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간단히 만들어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담도폐쇄증이라고 진단받는 환자들은 1년에 40에서 50명 정도 됩니다. 1만 명당 신생아 1명에서 진단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 현재는 출산율이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1년에 30명이 진단될지 정확한 통계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2017년에 발표된 저널에 따르면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한 56명에서 연간 40명 정도, 거의 10,000명 중에 1명꼴로 대부분 진단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빈도는 10,000명 중에 1명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드문 질환으로 볼 수 있지만, 어, 유럽이나 서구권 15,000명당 1명꼴로 생기는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만, 중국, 일본 등 이 동아시아 지역 지방에서 빈도수가 조금 더 높은 걸로 되어 있고, 그 원인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담도폐쇄증으로 진단받는 환자분들 중에 한 30에서 40% 정도 환자분들이 저희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담도폐쇄증 환자들이 과거에 어떻게 진단되었고 또 어떻게 치료되었으며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 데이터는 2013년에 소아외과 학회지에 발표되었던 자료이고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딱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소아외과 정회원으로 일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소아외과 선생님들, 어, 어, 그분들께서 본인이 진단하고 치료하고 치료 후에 계속 추적하고 있던 환자들의 결과를 제가 모아보았고, 물론 좀 과거 데이터긴 하지만 종합적으로 분석한 첫 번째 자료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460명의 환자 정도가 10년 동안 진단되었으므로 한 연간 40에서 50명 정도, 아까 보여드린 통계랑 비슷한 숫자로 빌리아리 아트레이지아, 담도폐쇄증으로 진단되었고요. 담도폐쇄증은 가장 중요한 게 최대한 빠르게 진단하고 최대한 빠른 치료를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치료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카사이 수술이라고 하는,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그 치료 방법인데요. 대부분의 환자가 이 1차 치료인 카사이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435명의 환자분들이 카사이 수술을 받았고, 이 카사이 수술을 받기도 전에 간 기능이 너무 심하게 나빠져서 카사이 수술을 겪지 않고 간이식으로 갔던 환자분들이 소수 있었습니다. 23명의 환자가 LT가 이제 리버 트랜스플란테이션, 간이식의 약자인데요.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환자는 카사이 수술을 받으셨고, 이 중에서 카사이 수술만으로 지내는 분들이 276명, 그리고 카사이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간이식으로 지나간 분들이 159명 정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결론은 한 100명 중에 3분의 2 정도는 카사이 수술 받고 자기 간으로 지내는 분들이고, 3분의 1 정도는 간이식으로 진행해왔던 것입니다. 결국 약 40%의 환자가 결국 간이식을 받는다는 얘기인데요. 이 환자들 군에는 2001년생도 있고 2005년생, 2010년생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추적 기간을 따진다고 하면은 이게 정확히 3분의 2가 카사이 수술만으로 지내는지는 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분석을 시행해 봤습니다. 먼저 담도폐쇄증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이냐, 왜 우리 아이 혹은 우리 가족에 이런 진단을 받고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되느냐 이제 여쭤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담도폐쇄증은 아주 일부 유전으로 인해서
유전 질환의 일부로서 진단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담도폐쇄증은 그 원인을 명확히 알지 못합니다. 현재 많은 연구자분들이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정체를 밝히지 못했고요. 다만 최근에 알려진 지식으로는 요거는 제가 논문에 인용했던 그림을 그린 자료인데요. 이제 간이 원래 모양의 예쁘게 생긴 핑크색 간입니다. 간을 약간 옆으로 돌려 두었는데요. 간 밑에는 간에서 분비하는 쓸개즙을 식사 직전까지 모아두는 이 쓸개가 있습니다. 담낭이라고도 불리고요. 이 쓸개에서 담즙을 저장했다가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은 신호를 받고 십이지장과 장관으로 담즙이 이동하는 이 총담도라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쓸개에 저장이 됐다가 식사를 하게 되면은 담관을 통해서 배출되게 되는 게 우리 몸의 기본적인 생리 과정인데요. 이것이 어떤 원인이든 간에 결론적으로 간 안과 포함해서 간 밖에 쓸개를 포함한 총 담도의 길이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담도 폐쇄증이고요. 마치 이 알콜 램프에 그을려진 장작처럼 마른 흠분 형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이렇게 자기 담도가 스스로 막혀지는 이 원인이 신생아 내 체내에서 면역 교란 때문일 거라고 추정하고 있고, 이 면역 교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주상기, 그러니까 엄마가 임신하고 출생 직후까지 엄마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지만 엄마는 문제가 없지만 아기의 체내에서는 어떤 면역 반응이 생겨서 이렇게 간 안과 밖의 총담관 그리고 담도가 말라 비틀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이 있고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루푸스라든가 뭐 이런 질환들처럼 자기 몸의 면역 세포들이 자기 몸을 공격하는 면역 상태에 교란이 생겼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추정하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우리 몸의 면역을 관장하는 B 세포와 T 세포, 이것들이 몸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않고 굉장히 항진되어 있다는 근거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은 여러 가지 감염의 촉발 원인이든 알 수 없는 원인 때문에 자기 몸 안에 있는 담도 세포들을 공격해서 결국 그 기능을 상실하게 만드는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 담도 폐쇄증이고요. 이 담도 폐쇄증이 진행되게 되면은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장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이 간 안에서 쌓이다가 결국은 피를 통해서 온몸을 순환하기 때문에 이 담즙 대사 산물이 몸에 쌓이면서 눈이 노래지고 소변이 진해지고 피부색이 노랗게 되는 황달의 증상들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신생아에서는 신생아 황달이 흔하게 있기 때문에 이게 모유수유 때문에 생긴 신생아 황달인지 이 담도 폐쇄 때문에 생긴 황달인지 아주 일찍 구분하기는 아직도 어렵기 때문에 이미 담도 폐쇄가 많이 진행되고 간 상태가 경화로 진행된 상태에서 진단되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도 폐쇄증의 원인은 여전히 연구 중이고, 어쨌든 이 진행되고 있는 담도에 막히는 현상들을 해결해 주기 위한 것들이 의료진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담도 폐쇄증의 초기 증상은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아이가 분유나 우유를 먹었는데 기저귀에 있는 색깔이 처음에는 이렇게 갈색, 황색, 노란색으로 대변이 나오다가 점점 이렇게 옅은 아이보리 색깔 혹은 벽지 색깔 같은, 그러니까 허여멀건한 색깔로 변하는 증상을 주 증상으로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담도 폐쇄 증상으로 오셨다가도 이 카사이 수술이라는 수술을 잘 받고 담즙 분비가 장으로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면 같은 환자분 사진인데 수술을 받기 전과 수술하고 퇴원하기 직전에 이 기저귀에 묻은 대변의 색깔입니다. 이렇게 오른쪽 사진처럼 담즙이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어야지 우리 대변 색깔이 황금색, 황색, 옅은 갈색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담도 폐쇄증의 치료는 막혀있는 담즙의 흐름을 뻥 뚫어줘서 원활히 만들어주고, 그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간의 데미지, 간의 경화, 간의 경변증을 진행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쓰는 알고리즘인데요. 이 전디스가 황달이고 에이콜릭술이 방금 보신 하얀색 대변입니다. 황달과 이 흰색 대변을 증상으로 나타내서 온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먼저 피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게 황달이 생기는 원인이
신생아 황달인지 담즙이 분비되지 않아서 생긴 황달인지 금방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토탈 빌리루빈이라고 부르는 총 빌리루빈과 다이렉트 빌리루빈이라는 직접 빌리루빈이 있는데 그것들을 기본적으로 체크하게 되고요. 간이 손상을 받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간 기능 검사, 그리고 제 부가적으로는 감마 GTP라고 하는 이 담즙이 정체됐을 때 올라갈 수 있는 담도에 있는 담관 세포들이 손상받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이 수치가 정상인지를 봅니다. 이 감마 GTP가 정상이면서 황달만 있다 그러면은 담도 폐쇄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황달도 올라가 있고 감마 GTP도 올라가 있다. 그렇다면은 보통은 입원해서 추가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신생아 영유아에서 상당히 정확하면서도 검사하기 용이한 검사가 복부 초음파입니다. 이 앱도미널 US가 앱도미널 울트라 소노그래피라고 해서 복부 초음파를 말하는데요. 저희 병원에 담도 폐쇄증을 오래전부터 많이 봐오신 영상외과 선생님들이 계셔서 환자들을 보면서 담도 폐쇄증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들을 잡아내실 수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진단은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담도 폐쇄증이 초기에 왔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초음파에서 보이는 사인들이 명확하지 않았을 때 MRI라는 추가 검사를 하는데 특히 담도 폐쇄증 환자들에게서는 MRCP라고 하는 검사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MRCP까지 진행하게 되면 진단율은 거의 99%를 넘는 상당한 정확도를 보이게 되고요. 그 2차적으로 담즙 정체 때문에 간 섬유화, 간 경화가 온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간 섬유화 검사, 파이브로 스캔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부가적으로는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쓸개에 저장이 됐다가 담도를 통해서 십이지장으로 넘어가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측정하긴 그 핵의학 검사, 담도 스캔 검사가 있는데 이 담도 스캔 검사는 급하면 생략되기도 하지만 담도 스캔 검사에서 담즙이 장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들을 확인하게 된다면 거의 담도 폐쇄증이 확실시하다고 보고 수술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도 폐쇄증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그렇다 그러면 일단 수술실에 가서 간 조직 검사도 하게 되고 수술 중에 쓸개에다가 조영제를 채워서 담도의 모양을 확인해보는 수술 중 담도 조영술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담도 폐쇄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검사이고 수술실에서 이 담도 조영술 결과 담도 폐쇄에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카사이 수술을 하게 됩니다. 개복을 했을 때 담도 폐쇄증에 걸린 환자들의 간 표면의 모습은 이렇게 마치 우리 어른들 핏줄이 서 있는 팔뚝이나 다리에 있는 혈관들처럼 간에 표피에 있는 이 말초혈관들이 늘어나는 특징적인 증상들이 개복하자마자 확인이 되고 이 담도 폐쇄증 치료에 경험이 있는 분들은 간 모양만 보더라도 담도 폐쇄증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특징적인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수술 중 담도 조영술은 저 동영상과 같이 쓸개에다가 조영제를 채운 물감을 쭉 쏘게 되면은 이 담도를 따라서 조영제가 내려가고 이 십이지장의 모습이 쫙 촬영되는 모습이 보이는데 불행하게도 이 조영제가 간 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확보되어야지만 이분은 담도 폐쇄증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환자분은 쓸개 조영제로 채웠더니 12지장까지는 내려갔는데 간으로 올라가지 않는 전형적인 담도 폐쇄증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담도 폐쇄증이라고 진단하고 바로 카사이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렇다면 담도 폐쇄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카사이 수술, 영어로는 카사이 폴토 엔테로스톰인데요. 폴토는 이 간의 입구를 말하는 포탈을 줄여먹은 거고요. 엔테로스토미는 이 장을 붙이는 술식을 말합니다. 즉 간의 출구, 어떻게 보면 입구죠. 간의 입구에 장을 옮겨 붙이는 수술이라고 해서 카사이 포토 엔테로스토미, 간단히 카사이 수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저하고 저희 선생님이신 한석주 교수님이랑 그 외과학회의 아틀라스 교과서를 만들면서 삽입했던 그림입니다. 실제로 개복하여 카사이 수술을 진행하게 되면 이 쓸개하고 연결되어 있는 간 밑에 있는 담관 조직들, 이것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구멍이 뻥뻥 열려 있지 않고 다 이렇게 딱딱한 조각처럼 섬유화된 조직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간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간 동맥 같은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혈관이나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간 문맥 같은 손상돼서는 안 되는 혈관들을 조심조심 비켜내고 이 딱딱해진 쓸개와 간 밑에 있는 담도 조직을 깨끗하게 제거를 해줍니다. 제거를 해주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담도가 이렇게 돼지코처럼 동그라미 2개로 보이지 않고, 이 담도폐쇄 친구들은 담도 자체가 이제 쪼그라들어 있기 때문에 마치 스펀지에 적셔 있는 물을 짰을 때 물이 스며 나오듯이 담즙이 이 담도 있었던 부분에서 미세 담관을 통해서 담즙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수술 중에 담즙이 새어 나오는 것까지 확인하게 되면은, 그럼 이 담즙을 흐름을 받아낼 수 있는 장 조직을 소장에서 일부 끌어올려서 간에다 붙여주게 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간 섬유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기 때문에 간이 좀 딱딱한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최종적인 수술 결과의 모습은 이 담도를 막고 있는 덩어리들을 제거한 이 표면에다가 소장을 일부 절제해서 올린 소장과 간 문부에 문합수를 시행하는 것이 카사이 수술입니다. 우리가 카사이 수술을 하게 되면은 물론 수혈을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중요한 혈관들 사이에 비껴서 칼로 도려내야 되기 때문에 미세한 출혈이라도 지속이 된다면은 수혈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수술하고 나서 피검사 그리고 수혈뿐만 아니라 수액 주입, 항생제 주입 등의 여러 가지 치료가 종합적으로 필요하게 돼서 최소 3-4주 정도는 입원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때 아이들의 혈관을 말초혈관으로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브로비압관이라고 하는 중심정맥관을 삽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의 머리가 오른쪽에 있고 이 몸이 왼쪽에 있는데요. 이 쇄골 밑에다가 카테터를 살짝 넣어서 이 끝이 몸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경정맥을 이용한 카테터 삽입술을 담도폐쇄증이 수술실에서 진단된 그 순간 바로 삽입하고, 요것까지 준비가 되면은 바로 본격적인 카사이 수술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수술을 마치고 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황달, 총 빌리루빈과 직접 빌리루빈이 지속적으로 잘 떨어지는지 여부가 사실 이 환자가 회복하는지 여부에 가장 중요하고, 전 세계 소아외과 의사들은 카사이 수술하고 나서 3개월 혹은 6개월 지났을 때 총 빌리루빈이 2.0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황달 수치가 빨리 떨어지고 더 낮게 떨어질수록 사실 더 좋다는 의미죠. 담즙이 정체가 생기지 않고 장으로 잘 흘러내려간다는 간접적인 의미이고요. 또 환자가 수술받고 나서 대변 색깔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황토색, 노란색, 갈색을 띠게 된다면 담즙이 이제 제대로 개통이 되기 시작해서 회복 과정을 겪는구나라고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까 10년 동안 조사했던 환자들의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내 담도폐쇄증 환자들에서 카사이 수술 후에 10년 동안 자기 간으로 유지하는 경우가 59.6%였습니다. 그리고 카사이 수술하고 나서 10년 동안 생존율, 즉 간 이식까지 시행한 환자들까지 포함했을 때, 우리 진단받은 어린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 되었을 때 학교를 다니고 있을 확률이 93% 정도 육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담도폐쇄증에 걸렸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시지 말고, 카사이 수술을 잘 받고 관리를 하다가 만약에 본인 간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겼을 때 간이식까지 치료를 겸한다면 우리가 담도폐쇄증을 정상인에 가깝게 환자분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건 제가 작성한 논문에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분들을 조사한 것들을 발표해드리는데요. 저희가 이제 1997년부터 2016년까지 242명의 환자분들을 카사이 수술했을 때 이분들의 결과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황달 수치인데요. 생후 며칠째에 수술을 받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결론인데, 이 왼쪽 막대에서 왼쪽 까만색과 짙은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생후 1개월, 2개월 때 수술받는 환자분들의 황달이 빠진 비율입니다. 황달이 빠진 비율이 생후 1, 2개월 때는 거의 60% 이상, 75% 이상까지도 올라가 있는데, 담도폐쇄증 진단됐을 당시의 나이가 90일, 즉 석 달이 넘어갔을 때는 이제 2006년 이전 시기나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시기이나 전부 다 다른 그 연령대보다 황달 떨어지는 비율도 낮고, 5년 뒤에 자기 간으로 지내고 있을 확률도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이제 중요한 게 오른쪽 두 가지 막대 그래프인데요. 5년 지났을 때 자기 간으로 건강하게 지내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의 비율이 생후 1, 2개월 진단받았을 때가 가장 높았다는 그런 표시고, 생후 3개월이 넘어가면
어떻게 수술을 잘 하더라도 이미 간 경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자기 간으로 진행 확률이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즉 빨리 진단하고 정확하게 수술을 해주는 것이 이 아이들의 회복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2006년을 기준으로 전후로 나눴을 때 이 자기 간으로 지내는 성공률을 보면은 이제 시대가 지날수록 조금 더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겠고, 전체 생존율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수술을 잘 받고 나서 생길 수 있는 어떤 일들에 우리가 대비해야 되느냐? 우리가 간은 무균 상태고요. 장 조직 안쪽은 우리 몸에 유익한 균이다 하더라도 세균이 상존하는 곳입니다. 카사이 수술은 깨끗한 간 조직 담도에다가 이제 세균이 상존하는 장을 붙이기 때문에 이 회색지대가 생기게 돼요. 장 안에 있는 균들이 간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실제로 생기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이 연결한 부분에서 담도염이 생기는 경우가 가장 흔하게 생깁니다. 그러나 1년 정도 지나서 담즙이 원활하게 분비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마치 우리가 동파되지 말라고 수도꼭지에 물을 뚝뚝 틀어놓은 것처럼 계속 흐름이 위에서 아래,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 그러면은 이 담즙 분비가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전제 하에 담도염이 생기는 비율이 현저히 낮습니다만, 담즙 분비가 원활하지 않으면 마치 동파돼서 얼은 것처럼 담도 연결한 간 문부 지역에서 담도염이 시작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감기나 설사가 아닌데 아이가 열이 나고 처진다. 그렇다면 일단 담도폐쇄증 환자들은 담도염이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입원해서 2주간의 경정맥 항생제 치료를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황달 수치가 0점대인데 정맥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은 수만 가지 기능의 일을 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담즙을 만들어서 분비해주는 기능이고요. 그것을 카사이 수술로 교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미 어느 정도 딱딱해진 간은 이 간 경변증은 사실 돌이키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좋아진다고 되는 보고들도 있지만 간 경변증에 의해서 딱딱해진 간으로 이 혈관이 문맥 혈관이 들어오다가 이 저항을 받기 때문에 문맥의 높은 혈관 압력 때문에 주변에 만만한 혈관으로 혈관이 굵어지는 현상들이 생기는 게 바로 식도 위 정맥류인데요. 황달이 떨어져 있고 담즙 분비가 원활하다 하더라도 간이 딱딱해진 정도에 따라서 식도 정맥류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하게 되면 출혈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식도 정맥류는 간이 딱딱해진 정도를 예측해서 미리 약으로 경민 출혈을 예방하게 되거나 혹은 출혈이 이미 진행되었으면은 결찰술이라든가 문맥압을 떨어뜨려주는 약들을 보조해주면서 유지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간 문맥압 항진이라고 하죠. 문맥 혈관이 높아지는 현상들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식도 위 정맥류들이 있을 수가 있고, 기타 비장이 커지는 증상, 그리고 배 안의 압력이 높아지는 복수가 생기는 등의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간 친구들 중에서도 담즙 분비가 잘 됨에도 불구하고 이 딱딱해진 간 자체에 의한 합병증으로 간폐증후군이라고 해서 폐 정맥의 직경이 넓어지면서 이제 숨이 차는 그런 증상들이 생기게 된다면 안타깝지만 간이식을 진행해야지만 결과가 좋아집니다. 결국 담도폐쇄증은 평생 관리가 필요하고요. 담도폐쇄증 치료에 익숙한 의료진들과 그 센터에서 같이 평생 고민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일반적으로 간에 좋다고 알려진 소문난 광고하는 음식들을 드시는 것보다는 우리 삼시세끼 한식 위주로 식사를 잘 하면서 필요에 따라 주치의나 의료진들과 상의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현재 간 기능이 100%가 아니더라도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좋아질지 또 어떤 아이로 성장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개발되고 있는 치료를 통해서 아이들의 간 기능이 최대한 유지하도록 모든 의료진이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불가피하게 간이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생길 수는 있지만 간이식 성적이 현재 대한민국의 성적은 전 세계적으로 손에 꼽힐 정도로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고 또 경험이 많은 의료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담도폐쇄증을 정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사로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으로 담도폐쇄증 때문에 고민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찾아오시는 화나 보호자분들께 저희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 항상 있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